안녕하세요. 마음의 지도를 탐험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그리고 어쩌면 우리 자신어종에도 한 사람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쏟아붓는 이들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작은 감정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 사람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처럼 느끼는, 우리는 이들을 공감인이라 부릅니다. 반면 누군가와 가까워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감정적인 친밀함 앞에서 자꾸만 뒷걸음질 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회피형 성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마치 자석의 N극과 S극처럼 이 두 유형의 사람들은 신기할 정도로 서로에게 강하게 끌립니다. 한 사람이 다가가면 다른 한 사람은 물러서고, 한 사람이 상처를 끌어안으면 다른 한 사람은 그것을 밀어내는 이 끝없는 춤은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복잡하고도 가슴 아픈 관계의 역학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특히 모든 것을 내어주던 공감인이 마침내 지쳐 이제 그만을 선언했을 때 회피형에 견고했던 세상이 어떻게 흔들리고 무너지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만약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의 이 작은 행동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홀로 아파하고 있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어둠 속 한 줄기 빛과 같은 지혜와 위로를 전하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선한 영향력을 믿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이들이 아직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은 진실이 있습니다. 공감인이 마침내 지쳤을 때 침묵과 불안정으로 가득 찬 관계에 더 이상 자신의 에너지를 쏟아붓지 않기로 결심했을 때 그 결정은 회피형의 존재를 뿌리부터 뒤흔들어 놓습니다. 공감인과 회피형은 서로에게 끌립니다. 한쪽은 손을 내밀고 다른 한쪽은 뒤로 물러섭니다. 한쪽은 고통을 흡수하고 다른 한쪽은 그것을 비껴갑니다. 이것은 친밀함과 거리감 사이에서 벌어지는 아슬아슬한 춤과 같습니다. 그리고 공감인이 계속해서 그 춤을 추는 한 회피형은 결코 변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공감인이 춤을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단순한 이론적인 질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극히 인간적인 실제 삶에 깊이 뿌리내린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은 휴대폰을 바라보며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밤새 고민하고, 다른 한 사람은 침묵이라는 벽 뒤에 감정적으로 굳게 닫혀있는 그 외로운 밤들의 이야기입니다. 공감인은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언젠가 회피형이 자신의 가치를 알아주고 다가와서 그동안의 감정 노동에 보답해주기를 바라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그런 날은 거의 오지 않습니다. 회피형이 상대방을 신경 쓰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관심이 요구하는 것들을 병적으로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취약함을 드러내는 것,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 그리고 통제권을 내려놓는 것. 이 모든 것을 그들은 위협으로 느낍니다. 그래서 공감인은 계속해서 줍니다. 시간이나 에너지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의 영혼을 내어줍니다. 상대의 필요를 미리 예측하고 자신을 버려가며 맞추고 살얼음판을 걷듯 조심합니다. 그 대가로 돌아오는 것은 애매한 신호들, 그리고 아주 잠깐의 따뜻함 뒤에 이어지는 기나긴 거리감뿐입니다. 이것은 마치 애정에 굶주린 사람에게 빵 부스러기를 던져주면서 너무 많은 것을 바란다고 타박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왜 각성한 공감인이 회피형에게 가장 큰 심리적 위협이 되는지 깊이 파헤쳐 볼 것입니다. 이것은 공감인이 복수심에 불타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복수를 원해서도 아닙니다. 공감인이 자신의 진실을 마주하고 그 안에 바로 서는 순간 그 존재 자체가 회피형이 쓰고 있던 통제라는 가면 아래의 연약함을 폭로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이 게임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감정적 회피를 더는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회피형이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 즉 죄책감이나 침묵, 모호함으로는 더 이상 조종할 수 없는 한 사람이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년간의 감정적 고갈 끝에 자기 자신을 되찾는 여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진정한 치유는 다른 사람을 고치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버리는 것을 멈추기로 선택하는 그 순간에 시작된다는 것을 깨닫는 과정입니다. 먼저 이 감정적 끌림의 핵심, 즉 공감인 회피형 관계의 역학을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치유되지 않은 과거의 상처, 신경계에 각인된 프로그램, 그리고 오래된 트라우마의 무의식적인 재현이 만들어낸 심리적 패턴입니다. 예민하고 타인의 감정에 능숙하며 깊은 연민을 가진 공감인은 종종 어린 시절부터 자기 자신을 희생하며 타인의 감정을 우선시하도록 배운 사람들입니다. 혼란스러운 가정의 평화 유지군이었거나 벅차거나 부재했던 부모의 감정적 다 역할을 해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한국 사회에서 우리는 종종 이런 역할을 장남이나 장녀에게 기대하곤 했죠. 모든 가족의 감정을 살피고 자신의 욕구는 뒤로 한 채 갈등을 중재해야 했던 그 경험이 성인이 되어서도 타인의 감정을 과도하게 책임지려는 성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반면 회피형은 다른 종류의 상처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까워지는 것이 곧 위험이며 마음을 여는 것은 통제력을 잃는 것이고 타인에게 의지하는 것은 결국 실망이나 구속으로 이어진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벽을 쌓습니다. 지독할 정도로 독립적이 되고 감정적으로 거리를 둡니다. 때로는 매력적이지만 속을 알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들 역시 사랑을 갈망하지만 사랑의 필수적인 그 취약함을 견디지 못합니다. 이제 이 두 사람을 한 공간에 놓아보십시오. 완벽한 폭풍이 형성됩니다. 공감인은 회피형의 숨겨진 고통을 감지합니다. 그것을 느끼고 치유해주고 싶어 합니다. 자신의 사랑이 그 두려움을 달래고 고치고 변화시킬 수 있다고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믿습니다. 회피형은 처음에 공감인의 따뜻함과 감성 지능에 끌려 딱 들키지 않을 만큼만 연결감을 느낄 수 있을 정도까지만 가까워지는 것을 허용합니다. 그렇게 밀당의 춤이 시작됩니다. 공감인이 다가가면 회피형은 멀어집니다. 공감인은 그 거리를 자신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 해석하고 그 덫에 더 깊이 빠져듭니다.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일 줄 모르는 사람에게 충분한 사람이 되기 위해 애쓰다가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감정적 상처의 재현입니다. 두 사람이 어린 시절의 상처를 성인의 친밀한 관계라는 무대 위에서 연기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독히도 소모적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핵심 진실이 있습니다. 이 관계는 오직 공감인이 자신의 진실보다 회피형의 편안함을 우선시하는 동안에만 유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우선순위가 바뀌는 순간 힘의 균형은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공감인이 이 관계에 빠져드는 것은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주 서서히 미묘한 감정적 타협들을 통해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습니다. 그들의 변덕, 감정적 거리감을 알아차리지만 그저 성격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시간이 좀 필요한 거겠지. 혹은 전에 상처를 많이 받았나 봐라고 합리화합니다. 그 아름다우면서도 위험한 연민과 함께 공감인은 자신을 조정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필요를 줄여나갑니다. 상처받는 행동에 대해 변명을 만들어줍니다. 현실 대신 잠재력에 집중합니다.
이것이 바로 공감인의 맹점입니다. 진실에 기반하지 않은 희망은 더디됩니다. 그 희망은 그들을 환상 속에 감정적으로 투자하게 만듭니다. 조금만 더 주면, 조금만 더 기다리면, 조금만 더 사랑하면 언젠가는 이루어질지도 모르는 미래라는 환상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머무릅니다. 자신이 투명인간처럼 느껴질 때조차, 감정적 필요가 전혀 채워지지 않을 때조차, 관계를 시작하기 전보다 더 깊은 외로움을 느낄 때조차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공감인은 종종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에서 자신의 가치를 찾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필요로 여겨지는 것을 사랑받는 것과 혼동합니다. 그리고 회피형은 의도했든 아니든 이 점을 이용합니다. 그들은 공감인을 계속 붙잡아 둘 만큼의 취약함만 보여주고 진정한 관계를 쌓을 만큼은 보여주지 않습니다. 마치 감정적인 미끼와 같습니다. 몇 번에 가까운 순간 드물게 하는 사과, 가끔 던지는 보고 싶어라는 한마디. 공감인의 희망에 다시 불을 붙이기에 충분하지만 진정한 변화를 이끌어내기엔 턱없이 부족한 것들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공감인은 서서히 사라집니다. 물리적으로가 아니라 감정적으로 말입니다. 자신의 필요를 말하는 것을 멈추고 상처를 표현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싸워봤자 소용없다고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그들은 회피형이 원하는 존재, 즉 손이 많이 가지 않고 감정적으로 항상 대기하고 있으며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주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하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자기 자신을 버립니다. 이것이 공감인이 서서히 잠식당하는 방식입니다. 잔인함이나 학대가 아니라 미묘한 방치, 침묵, 모호함, 그리고 심리학에서 가장 중독적인 패턴으로 알려진 간헐적 강화를 통해서 말입니다. 사랑이 예측 불가능할 때 뇌는 그것을 얻어내기 위해 집착하게 됩니다. 사랑을 풀어야 할 문제, 해독해야 할 수수께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공감인은 바로 그 지점에서 몇 달, 때로는 몇 년을 회피형이라는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머물러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것은 수수께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트라우마에 대한 반응이자 하나의 패턴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이 고쳐야 할 당신의 몫이 아닙니다. 이 깨달음이 바로 공감인의 각성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그리고 그 각성이 한번 시작되면 모든 것이 변합니다. 공감인의 각성은 한순간의 번개처럼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서서히 타오르는 인식이며 시간이 지나면서 쌓이는 깨달음입니다. 종종 그것은 깊은 탈진에서 시작됩니다. 잠으로 해결할 수 있는 피로가 아니라 존재 자체를 위협할 만큼 깊은 감정적 고갈입니다. 공감인은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내어주었는지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 관계뿐만 아니라 이전의 많은 관계에서도 그래왔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돌보는 사람, 해결사, 말없는 희생자가 되어왔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지속 가능하거나 치유적인 방식으로 보답받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질문들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왜 항상 나만 먼저 연락해야 하지? 왜 함께 있는데도 이렇게 외로울까? 나는 왜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된 것 같지? 이 질문들은 쓴 감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명료함, 그리고 자기 자신을 되찾기 시작하는 첫걸음에서 나옵니다. 이 질문들의 목소리가 커질수록 공감인은 회피형을 두렵게 만드는 행동을 시작합니다. 바로 뒤로 물러서는 것입니다. 극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조용히 일어납니다. 더 이상 의미 없는 문자에 칼같이 답장하지 않습니다. 감정의 빵 부스러기를 얻기 위해 자신의 삶을 재배치하는 것을 멈춥니다.
잔인해서가 아니라 자기 존중이라는 깊고 신성한 곳에서 우러나와 아니오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마침내 자신의 산소 마스크를 먼저 씁니다. 회피형은 말은 안 해도 그것을 느낍니다. 그 변화를 감지합니다. 감정적 힘의 역학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한때 그들이 의지했던 암묵적인 허락, 즉 주지 않고 받기만 해도 되고 대가 없이 사라져도 되며 존재감 없이 사랑해도 된다는 그 허락이 철회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통제와 거리감 위에서 감정적 안전을 구축해온 사람에게 이것은 매우 불안한 일입니다. 한편 공감이는 서서히 자기 자신을 다시 느끼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의 무게에 짓눌려 빛을 잃었던 열정, 우정, 자신의 일부를 재발견합니다. 일기를 쓰고 상담을 받고 진정한 의미의 자기 돌봄에 참여합니다. 피상적인 것이 아니라 경계를 설정하고 진실을 말하고 깊은 자기 성찰을 포함하는 그런 돌봄 말입니다. 그들은 관계의 끝을 쫓는 것을 멈추고 스스로 명확성을 만들어냅니다. 가장 중요하게는 혼란스러움을 설렘과 더 이상 혼동하지 않습니다. 사랑이란 끊임없는 문제 해결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을, 진정한 친밀함은 자기 포기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관계란 한 사람이 끊임없이 심판대에 오르고 다른 한 사람이 판사가 되는 곳이 아니라 상호간의 안전지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각성은 강력하지만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각성에는 슬픔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잃어버린 시간, 침묵시켰던 자신의 일부, 매달렸던 환상에 대해 슬퍼합니다. 하지만 기다리고, 희망하고, 증명해야 했던 과거의 고통과는 달리 이 슬픔은 정화의 힘을 가집니다. 더 나은 것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바로 여기서 상황은 극적으로 변합니다. 감정적 공급이 끊겼음을 감지한 회피형은 다시 관계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연락을 하고 간을 보고 예전의 방식이 여전히 통하는지 확인하려 합니다. 향수, 죄책감 또는 갑작스러운 애정 표현을 이용해 공감인을 다시 끌어들이려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각성하고 명확해진 공감인은 더 이상 예전처럼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패턴을 봅니다. 미끼를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자기 자신을 선택합니다. 분노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경계로 대응합니다. 변화를 애원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변화를 체화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을 회피형의 가장 큰 위협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복수심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감정적으로 주체적인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평화를 대가로 치르는 관계에 더 이상 참여할 의사가 없는 주체적인 존재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진정한 치유가 시작됩니다. 회피형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공감인을 위한 치유입니다. 왜냐하면 아마도 아주 오랜만에 처음으로 그들은 온전함을 느끼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마침내 자신을 선택해 주었기 때문이 아니라 마침내 자기 자신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이 순간 공감인은 다른 사람의 감정적 부재 속에서 사랑을 구하는 것을 멈추고 자기 안에서 사랑을 구축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목소리, 가치, 존재감을 되찾습니다. 그것은 요란하거나 과시적이지 않습니다. 꾸준하고 단단하며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온전히 인식한 공감인이 마침내 이제 충분해라고 말했을 때 그 변화는 회피형에게 지진과도 같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관계의 상실이 아닙니다. 환상의 붕괴입니다. 공감인은 떠나지 않을 사람이었습니다. 머물러주고 이해해주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들은 더 이상 곁에 없습니다.
물리적으로뿐만 아니라 감정적으로, 영적으로, 에너지적으로도 말입니다. 한때 침묵과 거리로 관계의 속도를 조절했던 회피형은 이제 그 침묵의 반대편에 서게 됩니다. 하지만 그 느낌은 다릅니다. 이 침묵은 벌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공감이는 더 이상 기다리거나 희망하거나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적 부재는 어떤 말보다도 더 크게 울려 퍼집니다. 이것이 회피형을 두렵게 할까요? 공감이는 항상 일종의 감정적 안전망을 상징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벅찰 때 돌아갈 수 있는 곳, 무조건적인 사랑을 비춰주는 거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거울은 사라졌고 회피형은 수년간 외면해왔던 자신의 맨 얼굴과 마주해야만 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준비되지 않았던 진실, 즉 공감인이 제공했던 종류의 사랑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직면하게 만듭니다. 그들은 취약함을 통제하려다 결국 연결 자체를 파괴해버렸습니다. 이제 상황은 역전됩니다. 회피형이 궁금해하고 분석하고 오지 않는 문자를 기다리는 사람이 됩니다. 대화를 되짚어보고 자신의 결정을 의심합니다. 그리고 생소한 감정, 후회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후회는 고통스러울지언정 항상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습니다. 자기 성찰로 이어질 때만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것은 회피형이 스스로 선택해야만 하는 길입니다. 그동안 공감이는 앞으로 나아갑니다. 쓰라리거나 냉소적이지 않습니다. 그저 더 현명해졌을 뿐입니다. 그들은 다른 종류의 관계를 끌어당기기 시작합니다. 상호 존중, 감정적 성숙, 진정한 친밀함에 기반한 관계들 말입니다. 더 이상 과도하게 베풀므로써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어떻게 대하는지로 자신의 가치를 압니다. 그리고 그 자기 존중은 오래된 패턴에 다시 빠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필터가 됩니다. 결국 지쳐 떠난 공감이는 삶의 가장 중요한 교훈 중 하나를 가르쳐줍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호 노력, 감정적 교감, 그리고 함께하는 성장이 부재한 곳에서는 결코 번성할 수 없다는 교훈입니다. 회피형은 통제력을 잃는 것을 두려워했을지 모르지만 그들이 정말로 잃은 것은 그 과정을 함께하며 사랑해줬을 사람 곁에서 성장할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공감이는 아무것도 잃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되찾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분노가 아닌 진실 안에서 걸어나가는 힘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쳐버린 공감인을 회피형의 가장 큰 위협으로 만드는 이유입니다. 공감인이 떠나고 그들의 에너지를 더 이상 얻을 수 없게 되었을 때 피형은 비로소 그 결과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피상적인 안도감을 느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거리는 그들의 안전지대이고 침묵은 익숙하니까요. 하지만 서서히 그 침묵은 공허가 됩니다. 평화로운 고요가 아니라 메아리치는 텅 빈 공간이 됩니다. 그들은 작은 것들의 부재를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응원의 문자, 누군가 자신을 신경 써주고 있다는 온기, 숨겨진 혼란을 잠재워주던 감정적 기댈 곳, 과거를 되짚어보며 자신이 외면했던 눈물과 무시했던 전화들을 떠올립니다. 무엇이 달라질 수 있었을까, 무엇을 놓쳤을까 후회합니다. 어떤 회피형은 이 불편함 앞에서 더 깊이 후퇴합니다. 하지만 성장할 의지가 있는 사람들은 길고 어려운 내면으로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어쩌면 상담을 받거나 책을 읽으며 감정적 연결이 도망쳐야 할 대상이 아니라 가꾸어야 할 대상임을 깨닫기 시작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치유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용기와 겸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종종 그들이 이 깨달음에 도달했을 때쯤이면 공감이는 이미 자신의 길을 떠나 멀리 가버린 후입니다. 씁쓸해서가 아니라 그들 자신의 치유 여정이 그들을 다른 방향으로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회피형은 깨닫게 됩니다. 공감인이 자신을 바꾸려 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온전한 모습을 사랑으로 피어나게 하려 했다는 것을, 그리고 그들은 두려움 때문에 그것을 거부했다는 것을, 검토되지 않은 두려움은 결국 후회가 되어 가슴에 남습니다. 내가 준비되었더라면, 내가 용감했더라면, 그들이 아직 손 닿는 곳에 있을 때 사랑했더라면, 이것이 회피형이 결코 말하지 않는 고통입니다. 겉모습의 평온함으로 가려진 내면의 혼돈, 다시는 그런 사랑을 받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깊은 두려움. 반면 공감이는 훨씬 더 가벼워진 발걸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들에게도 상처는 남았지만 그 상처는 힘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예민함이 약점이 아니라 진정한 연결을 찾아가는 나침반임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보답받지 못하는 사랑은 더 이상 머물러야 할 이유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압니다. 이제 힘의 역학은 완전히 뒤바뀝니다. 회피형은 집착하고 분석하고 또 다른 기회를 바라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공감이는 더 이상 구조나 인정을 구하지 않고 언제나 되어야만 했던 그 사람, 즉 온전하고 자각하며 자유로운 존재가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부디 당신 자신을 가장 먼저 선택하는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가치는 누군가의 인정이나 변화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 자체로 온전하며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합니다. 당신의 삶에 평화와 온전한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안녕하세요. 마음의 지도를 탐험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그리고 어쩌면 우리 자신어 중에도 한 사람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쏟아붓는 이들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작은 감정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 사람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처럼 느끼는, 우리는 이들을 공감인이라 부릅니다. 반면 누군가와 가까워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감정적인 친밀함 앞에서 자꾸만 뒷걸음질 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회피형 성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마치 자석의 N극과 S극처럼 이 두 유형의 사람들은 신기할 정도로 서로에게 강하게 끌립니다. 한 사람이 다가가면 다른 한 사람은 물러서고, 한 사람이 상처를 끌어안으면 다른 한 사람은 그것을 밀어내는 이 끝없는 춤은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복잡하고도 가슴 아픈 관계의 역학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특히 모든 것을 내어주던 공감인이 마침내 지쳐 이제 그만을 선언했을 때 회피형에 견고했던 세상이 어떻게 흔들리고 무너지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만약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의 이 작은 행동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홀로 아파하고 있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어둠 속 한 줄기 빛과 같은 지혜와 위로를 전하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선한 영향력을 믿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이들이 아직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은 진실이 있습니다. 공감인이 마침내 지쳤을 때 침묵과 불안정으로 가득 찬 관계에 더 이상 자신의 에너지를 쏟아붓지 않기로 결심했을 때 그 결정은 회피형의 존재를 뿌리부터 뒤흔들어 놓습니다. 공감인과 회피형은 서로에게 끌립니다. 한쪽은 손을 내밀고 다른 한쪽은 뒤로 물러섭니다. 한쪽은 고통을 흡수하고 다른 한쪽은 그것을 비껴갑니다. 이것은 친밀함과 거리감 사이에서 벌어지는 아슬아슬한 춤과 같습니다. 그리고 공감인이 계속해서 그 춤을 추는 한 회피형은 결코 변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공감인이 춤을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단순한 이론적인 질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극히 인간적인 실제 삶에 깊이 뿌리내린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은 휴대폰을 바라보며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밤새 고민하고, 다른 한 사람은 침묵이라는 벽 뒤에 감정적으로 굳게 닫혀있는 그 외로운 밤들의 이야기입니다. 공감인은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언젠가 회피형이 자신의 가치를 알아주고 다가와서 그동안의 감정 노동에 보답해주기를 바라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그런 날은 거의 오지 않습니다. 회피형이 상대방을 신경 쓰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관심이 요구하는 것들을 병적으로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취약함을 드러내는 것,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 그리고 통제권을 내려놓는 것. 이 모든 것을 그들은 위협으로 느낍니다. 그래서 공감인은 계속해서 줍니다. 시간이나 에너지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의 영혼을 내어줍니다. 상대의 필요를 미리 예측하고 자신을 버려가며 맞추고 살얼음판을 걷듯 조심합니다. 그 대가로 돌아오는 것은 애매한 신호들, 그리고 아주 잠깐의 따뜻함 뒤에 이어지는 기나긴 거리감뿐입니다. 이것은 마치 애정에 굶주린 사람에게 빵 부스러기를 던져주면서 너무 많은 것을 바란다고 타박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왜 각성한 공감인이 회피형에게 가장 큰 심리적 위협이 되는지 깊이 파헤쳐 볼 것입니다. 이것은 공감인이 복수심에 불타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복수를 원해서도 아닙니다. 공감인이 자신의 진실을 마주하고 그 안에 바로 서는 순간 그 존재 자체가 회피형이 쓰고 있던 통제라는 가면 아래의 연약함을 폭로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이 게임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감정적 회피를 더는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회피형이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 즉 죄책감이나 침묵, 모호함으로는 더 이상 조종할 수 없는 한 사람이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년간의 감정적 고갈 끝에 자기 자신을 되찾는 여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진정한 치유는 다른 사람을 고치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버리는 것을 멈추기로 선택하는 그 순간에 시작된다는 것을 깨닫는 과정입니다. 먼저 이 감정적 끌림의 핵심, 즉 공감인 회피형 관계의 역학을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치유되지 않은 과거의 상처, 신경계에 각인된 프로그램, 그리고 오래된 트라우마의 무의식적인 재현이 만들어낸 심리적 패턴입니다. 예민하고 타인의 감정에 능숙하며 깊은 연민을 가진 공감인은 종종 어린 시절부터 자기 자신을 희생하며 타인의 감정을 우선시하도록 배운 사람들입니다. 혼란스러운 가정의 평화 유지군이었거나 벅차거나 부재했던 부모의 감정적 다 역할을 해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한국 사회에서 우리는 종종 이런 역할을 장남이나 장녀에게 기대하곤 했죠. 모든 가족의 감정을 살피고 자신의 욕구는 뒤로 한 채 갈등을 중재해야 했던 그 경험이 성인이 되어서도 타인의 감정을 과도하게 책임지려는 성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반면 회피형은 다른 종류의 상처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까워지는 것이 곧 위험이며 마음을 여는 것은 통제력을 잃는 것이고 타인에게 의지하는 것은 결국 실망이나 구속으로 이어진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벽을 쌓습니다. 지독할 정도로 독립적이 되고 감정적으로 거리를 둡니다. 때로는 매력적이지만 속을 알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들 역시 사랑을 갈망하지만 사랑의 필수적인 그 취약함을 견디지 못합니다. 이제 이 두 사람을 한 공간에 놓아보십시오. 완벽한 폭풍이 형성됩니다. 공감인은 회피형의 숨겨진 고통을 감지합니다. 그것을 느끼고
치유해주고 싶어 합니다. 자신의 사랑이 그 두려움을 달래고 고치고 변화시킬 수 있다고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믿습니다. 회피형은 처음에 공감인의 따뜻함과 감성 지능에 끌려 딱 들키지 않을 만큼만 연결감을 느낄 수 있을 정도까지만 가까워지는 것을 허용합니다. 그렇게 밀당의 춤이 시작됩니다. 공감인이 다가가면 회피형은 멀어집니다. 공감인은 그 거리를 자신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 해석하고 그 덫에 더 깊이 빠져듭니다.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일 줄 모르는 사람에게 충분한 사람이 되기 위해 애쓰다가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감정적 상처의 재현입니다. 두 사람이 어린 시절의 상처를 성인의 친밀한 관계라는 무대 위에서 연기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독히도 소모적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핵심 진실이 있습니다. 이 관계는 오직 공감인이 자신의 진실보다 회피형의 편안함을 우선시하는 동안에만 유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우선순위가 바뀌는 순간 힘의 균형은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공감인이 이 관계에 빠져드는 것은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주 서서히 미묘한 감정적 타협들을 통해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습니다. 그들의 변덕, 감정적 거리감을 알아차리지만 그저 성격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시간이 좀 필요한 거겠지. 혹은 전에 상처를 많이 받았나 봐라고 합리화합니다. 그 아름다우면서도 위험한 연민과 함께 공감인은 자신을 조정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필요를 줄여나갑니다. 상처받는 행동에 대해 변명을 만들어줍니다. 현실 대신 잠재력에 집중합니다. 이것이 바로 공감인의 맹점입니다. 진실에 기반하지 않은 희망은 덫이 됩니다. 그 희망은 그들을 환상 속에 감정적으로 투자하게 만듭니다. 조금만 더 주면, 조금만 더 기다리면, 조금만 더 사랑하면 언젠가는 이루어질지도 모르는 미래라는 환상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머무릅니다. 자신이 투명인간처럼 느껴질 때조차, 감정적 필요가 전혀 채워지지 않을 때조차, 관계를 시작하기 전보다 더 깊은 외로움을 느낄 때조차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공감인은 종종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에서 자신의 가치를 찾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필요로 여겨지는 것을 사랑받는 것과 혼동합니다. 그리고 회피형은 의도했든 아니든 이 점을 이용합니다. 그들은 공감인을 계속 붙잡아 둘 만큼의 취약함만 보여주고 진정한 관계를 쌓을 만큼은 보여주지 않습니다. 마치 감정적인 미끼와 같습니다. 몇 번에 가까운 순간 드물게 하는 사과, 가끔 던지는 보고 싶어라는 한마디. 공감인의 희망에 다시 불을 붙이기에 충분하지만 진정한 변화를 이끌어내기엔 턱없이 부족한 것들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공감인은 서서히 사라집니다. 물리적으로가 아니라 감정적으로 말입니다. 자신의 필요를 말하는 것을 멈추고 상처를 표현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싸워봤자 소용없다고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그들은 회피형이 원하는 존재, 즉 손이 많이 가지 않고 감정적으로 항상 대기하고 있으며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주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하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자기 자신을 버립니다. 이것이 공감인이 서서히 잠식당하는 방식입니다. 잔인함이나 학대가 아니라 미묘한 방치, 침묵, 모호함, 그리고 심리학에서 가장 중독적인 패턴으로 알려진 간헐적 강화를 통해서 말입니다. 사랑이 예측 불가능할 때 뇌는 그것을 얻어내기 위해 집착하게 됩니다. 사랑을 풀어야 할 문제, 해독해야 할 수수께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공감인은 바로 그 지점에서 몇 달,
때로는 몇 년을 회피형이라는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머물러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것은 수수께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트라우마에 대한 반응이자 하나의 패턴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이 고쳐야 할 당신의 몫이 아닙니다. 이 깨달음이 바로 공감인의 각성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그리고 그 각성이 한번 시작되면 모든 것이 변합니다. 공감인의 각성은 한순간의 번개처럼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서서히 타오르는 인식이며 시간이 지나면서 쌓이는 깨달음입니다. 종종 그것은 깊은 탈진에서 시작됩니다. 잠으로 해결할 수 있는 피로가 아니라 존재 자체를 위협할 만큼 깊은 감정적 고갈입니다. 공감인은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내어주었는지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 관계뿐만 아니라 이전의 많은 관계에서도 그래왔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돌보는 사람, 해결사, 말없는 희생자가 되어왔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지속 가능하거나 치유적인 방식으로 보답받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질문들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왜 항상 나만 먼저 연락해야 하지? 왜 함께 있는데도 이렇게 외로울까? 나는 왜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된 것 같지? 이 질문들은 쓴 감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명료함, 그리고 자기 자신을 되찾기 시작하는 첫걸음에서 나옵니다. 이 질문들의 목소리가 커질수록 공감인은 회피형을 두렵게 만드는 행동을 시작합니다. 바로 뒤로 물러서는 것입니다. 극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조용히 일어납니다. 더 이상 의미 없는 문자에 칼같이 답장하지 않습니다. 감정의 빵 부스러기를 얻기 위해 자신의 삶을 재배치하는 것을 멈춥니다. 잔인해서가 아니라 자기 존중이라는 깊고 신성한 곳에서 우러나와 아니오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마침내 자신의 산소 마스크를 먼저 씁니다. 회피형은 말은 안 해도 그것을 느낍니다. 그 변화를 감지합니다. 감정적 힘의 역학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한때 그들이 의지했던 암묵적인 허락, 즉 주지 않고 받기만 해도 되고 대가 없이 사라져도 되며 존재감 없이 사랑해도 된다는 그 허락이 철회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통제와 거리감 위에서 감정적 안전을 구축해온 사람에게 이것은 매우 불안한 일입니다. 한편 공감인은 서서히 자기 자신을 다시 느끼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의 무게에 짓눌려 빛을 잃었던 열정, 우정, 자신의 일부를 재발견합니다. 일기를 쓰고 상담을 받고 진정한 의미의 자기 돌봄에 참여합니다. 피상적인 것이 아니라 경계를 설정하고 진실을 말하고 깊은 자기 성찰을 포함하는 그런 돌봄 말입니다. 그들은 관계의 끝을 쫓는 것을 멈추고 스스로 명확성을 만들어냅니다. 가장 중요하게는 혼란스러움을 설렘과 더 이상 혼동하지 않습니다. 사랑이란 끊임없는 문제 해결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을, 진정한 친밀함은 자기 포기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관계란 한 사람이 끊임없이 심판대에 오르고 다른 한 사람이 판사가 되는 곳이 아니라 상호간의 안전지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각성은 강력하지만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각성에는 슬픔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잃어버린 시간, 침묵시켰던 자신의 일부, 매달렸던 환상에 대해 슬퍼합니다. 하지만 기다리고 희망하고 증명해야 했던 과거의 고통과는 달리 이 슬픔은 정화의 힘을 가집니다. 더 나은 것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바로 여기서 상황은 극적으로 변합니다. 감정적 공급이 끊겼음을 감지한 회피형은 다시 관계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연락을 하고 간을 보고 예전의 방식이 여전히 통하는지 확인하려 합니다. 향수, 죄책감,
또는 갑작스러운 애정 표현을 이용해 공감인을 다시 끌어들이려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각성하고 명확해진 공감인은 더 이상 예전처럼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패턴을 봅니다. 미끼를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자기 자신을 선택합니다. 분노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경계로 대응합니다. 변화를 애원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변화를 체화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을 회피형의 가장 큰 위협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복수심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감정적으로 주체적인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평화를 대가로 치르는 관계에 더 이상 참여할 의사가 없는 주체적인 존재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진정한 치유가 시작됩니다. 회피형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공감인을 위한 치유입니다. 왜냐하면 아마도 아주 오랜만에 처음으로 그들은 온전함을 느끼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마침내 자신을 선택해 주었기 때문이 아니라 마침내 자기 자신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이 순간 공감인은 다른 사람의 감정적 부재 속에서 사랑을 구하는 것을 멈추고 자기 안에서 사랑을 구축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목소리, 가치, 존재감을 되찾습니다. 그것은 요란하거나 과시적이지 않습니다. 꾸준하고 단단하며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온전히 인식한 공감인이 마침내 이제 충분해라고 말했을 때 그 변화는 회피형에게 지진과도 같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관계의 상실이 아닙니다. 환상의 붕괴입니다. 공감인은 떠나지 않을 사람이었습니다. 머물러주고 이해해주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들은 더 이상 곁에 없습니다. 물리적으로뿐만 아니라 감정적으로, 영적으로, 에너지적으로도 말입니다. 한때 침묵과 거리로 관계의 속도를 조절했던 회피형은 이제 그 침묵의 반대편에 서게 됩니다. 하지만 그 느낌은 다릅니다. 이 침묵은 벌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공감인은 더 이상 기다리거나 희망하거나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적 부재는 어떤 말보다도 더 크게 울려 퍼집니다. 이것이 회피형을 두렵게 할까요? 공감인은 항상 일종의 감정적 안전망을 상징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벅찰 때 돌아갈 수 있는 곳, 무조건적인 사랑을 비춰주는 거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거울은 사라졌고 회피형은 수년간 외면해왔던 자신의 맨 얼굴과 마주해야만 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준비되지 않았던 진실, 즉 공감인이 제공했던 종류의 사랑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직면하게 만듭니다. 그들은 취약함을 통제하려다 결국 연결 자체를 파괴해버렸습니다. 이제 상황은 역전됩니다. 회피형이 궁금해하고 분석하고 오지 않는 문자를 기다리는 사람이 됩니다. 대화를 되짚어보고 자신의 결정을 의심합니다. 그리고 생소한 감정, 후회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후회는 고통스러울지언정 항상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습니다. 자기 성찰로 이어질 때만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것은 회피형이 스스로 선택해야만 하는 길입니다. 그동안 공감인은 앞으로 나아갑니다. 쓰라리거나 냉소적이지 않습니다. 그저 더 현명해졌을 뿐입니다. 그들은 다른 종류의 관계를 끌어당기기 시작합니다. 상호 존중, 감정적 성숙, 진정한 친밀함에 기반한 관계들 말입니다. 더 이상 과도하게 베풀므로써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어떻게 대하는지로 자신의 가치를 압니다. 그리고 그 자기 존중은
오래된 패턴에 다시 빠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필터가 됩니다. 결국 지쳐 떠난 공감이는 삶의 가장 중요한 교훈 중 하나를 가르쳐줍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호 노력, 감정적 교감, 그리고 함께하는 성장이 부재한 곳에서는 결코 번성할 수 없다는 교훈입니다. 회피형은 통제력을 잃는 것을 두려워했을지 모르지만 그들이 정말로 잃은 것은 그 과정을 함께하며 사랑해줬을 사람 곁에서 성장할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공감이는 아무것도 잃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되찾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분노가 아닌 진실 안에서 걸어나가는 힘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쳐버린 공감인을 회피형의 가장 큰 위협으로 만드는 이유입니다. 공감인이 떠나고 그들의 에너지를 더 이상 얻을 수 없게 되었을 때 회피형은 비로소 그 결과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피상적인 안도감을 느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거리는 그들의 안전지대이고 침묵은 익숙하니까요. 하지만 서서히 그 침묵은 공허가 됩니다. 평화로운 고요가 아니라 메아리치는 텅 빈 공간이 됩니다. 그들은 작은 것들의 부재를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응원의 문자, 누군가 자신을 신경 써주고 있다는 온기, 숨겨진 혼란을 잠재워주던 감정적 기댈곳, 과거를 되짚어보며 자신이 외면했던 눈물과 무시했던 전화들을 떠올립니다. 무엇이 달라질 수 있었을까, 무엇을 놓쳤을까 후회합니다. 어떤 회피형은 이 불편함 앞에서 더 깊이 후퇴합니다. 하지만 성장할 의지가 있는 사람들은 길고 어려운 내면으로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어쩌면 상담을 받거나 책을 읽으며 감정적 연결이 도망쳐야 할 대상이 아니라 가꾸어야 할 대상임을 깨닫기 시작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치유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용기와 겸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종종 그들이 이 깨달음에 도달했을 때쯤이면 공감이는 이미 자신의 길을 떠나 멀리 가버린 후입니다. 씁쓸해서가 아니라 그들 자신의 치유 여정이 그들을 다른 방향으로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회피형은 깨닫게 됩니다. 공감인이 자신을 바꾸려 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온전한 모습을 사랑으로 피어나게 하려 했다는 것을, 그리고 그들은 두려움 때문에 그것을 거부했다는 것을. 검토되지 않은 두려움은 결국 후회가 되어 가슴에 남습니다. 내가 준비되었더라면, 내가 용감했더라면, 그들이 아직 손 닿는 곳에 있을 때 사랑했더라면, 이것이 회피형이 결코 말하지 않는 고통입니다. 겉모습의 평온함으로 가려진 내면의 혼돈, 다시는 그런 사랑을 받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깊은 두려움. 반면 공감이는 훨씬 더 가벼워진 발걸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들에게도 상처는 남았지만 그 상처는 힘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예민함이 약점이 아니라 진정한 연결을 찾아가는 나침반임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보답받지 못하는 사랑은 더 이상 머물러야 할 이유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압니다. 이제 힘의 역학은 완전히 뒤바뀝니다. 회피형은 집착하고 분석하고 또 다른 기회를 바라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공감이는 더 이상 구조나 인정을 구하지 않고 언제나 되어야만 했던 그 사람, 즉 온전하고 자각하며 자유로운 존재가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부디 당신 자신을 가장 먼저 선택하는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가치는 누군가의 인정이나 변화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 자체로 온전하며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합니다. 당신의 삶에 평화와 온전한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안녕하세요. 마음의 지도를 탐험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그리고 어쩌면 우리 자신어 중에도 한 사람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쏟아붓는 이들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작은 감정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 사람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처럼 느끼는 우리는 이들을 공감인이라 부릅니다. 반면 누군가와 가까워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감정적인 친밀함 앞에서 자꾸만 뒷걸음질 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회피형 성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마치 자석의 N극과 S극처럼 이 두 유형의 사람들은 신기할 정도로 서로에게 강하게 끌립니다. 한 사람이 다가가면 다른 한 사람은 물러서고 한 사람이 상처를 끌어안으면 다른 한 사람은 그것을 밀어내는 이 끝없는 춤은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복잡하고도 가슴 아픈 관계의 역학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특히 모든 것을 내어주던 공감인이 마침내 지쳐 이제 그만을 선언했을 때 회피형에 견고했던 세상이 어떻게 흔들리고 무너지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만약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의 이 작은 행동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홀로 아파하고 있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어둠 속 한 줄기 빛과 같은 지혜와 위로를 전하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선한 영향력을 믿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이들이 아직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은 진실이 있습니다. 공감인이 마침내 지쳤을 때 침묵과 불안정으로 가득 찬 관계에 더 이상 자신의 에너지를 쏟아붓지 않기로 결심했을 때 그 결정은 회피형의 존재를 뿌리부터 뒤흔들어 놓습니다. 공감인과 회피형은 서로에게 끌립니다. 한쪽은 손을 내밀고 다른 한쪽은 뒤로 물러섭니다. 한쪽은 고통을 흡수하고 다른 한쪽은 그것을 비껴갑니다. 이것은 친밀함과 거리감 사이에서 벌어지는 아슬아슬한 춤과 같습니다. 그리고 공감인이 계속해서 그 춤을 추는 한 회피형은 결코 변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공감인이 춤을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단순한 이론적인 질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극히 인간적인 실제 삶에 깊이 뿌리내린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은 휴대폰을 바라보며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밤새 고민하고 다른 한 사람은 침묵이라는 벽 뒤에 감정적으로 굳게 닫혀있는 그 외로운 밤들의 이야기입니다. 공감인은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언젠가 회피형이 자신의 가치를 알아주고 다가와서 그동안의 감정 노동에 보답해주기를 바라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그런 날은 거의 오지 않습니다. 회피형이 상대방을 신경 쓰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관심이 요구하는 것들을 병적으로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취약함을 드러내는 것,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 그리고 통제권을 내려놓는 것. 이 모든 것을 그들은 위협으로 느낍니다. 그래서 공감인은 계속해서 줍니다. 시간이나 에너지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의 영혼을 내어줍니다. 상대의 필요를 미리 예측하고 자신을 버려가며 맞추고 살얼음판을 걷듯 조심합니다. 그 대가로 돌아오는 것은 애매한 신호들, 그리고 아주 잠깐의 따뜻함 뒤에 이어지는 기나긴 거리감뿐입니다. 이것은 마치 애정에 굶주린 사람에게 빵 부스러기를 던져주면서 너무 많은 것을 바란다고 타박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왜 각성한 공감인이 회피형에게 가장 큰 심리적 위협이 되는지 깊이 파헤쳐 볼 것입니다. 이것은 공감인이 복수심에 불타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복수를 원해서도 아닙니다. 공감인이 자신의 진실을 마주하고 그 안에 바로 서는 순간 그 존재 자체가 회피형이 쓰고 있던 통제라는 가면 아래의 연약함을 폭로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이 게임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감정적 회피를 더는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회피형이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 즉 죄책감이나 침묵,
모호함으로는 더 이상 조종할 수 없는 한 사람이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년간의 감정적 고갈 끝에 자기 자신을 되찾는 여정에 관한